피곤해. 이런 기분이 들 때 복잡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느끼는 피로감이 다들 있지 않으세요? 이 책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만 남기는 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많은 기회와 너무 많은 정보 속에서 신경이 한없이 분산되는 것을 중단하고 내 삶에 진짜 의미 있고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을 우선순위에 두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 작가의 화법이 좀 냉소적이긴 하지만 예리하고 명쾌한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신경 끄기의 기술 한번 펼쳐볼까요? 가장 중요한 것만 남기고 모두 지워버려라. 대부분의 사람이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전혀 모른 채로 인생을 살아간다. 심지어 학업을 마친 뒤에도, 직장을 잡은 뒤에도, 돈을 벌게 된 뒤에도 그렇다. 25세까지 난 장래의 희망을 옷보다 자주 갈아입었다. 심지어 사업을 시작한 뒤에도 나는 인생을 살아가며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아마 당신도 나처럼 뭘 하고 싶은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거의 모든 사람이 이런 일로 몸부림을 친다. 난 뭘 하며 살아가고 싶은 거지? 내가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게 뭘까? 내가 잘하는 게 뭐지? 내게 이메일로 이런 질문을 해오는 사람 중에는 40대와 50대도 있다. 하지만 이건 내가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다. 내가 뭐라고 그들에게 이게 옳다, 저게 중요하다와 같은 말을 하겠는가? 하지만 난 고심 끝에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질문을 하나 찾아냈다. 당신 삶에서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분짓고 그에 따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줄 질문들 말이다. 앞으로 할 이야기는 바로 그 기준에 대한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전염성 정신병을 앓고 있다. 한 번 걸리면 삶이 엉망진창이 되고 만다. 이 병에 걸리면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조금 실패해도 괜찮다는 사실을 절대 깨닫지 못한다. 한 번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할 거라고 믿고 만다. 무슨 헛소리인가 싶겠지만 단언컨대 이것은 생사가 걸린 중요한 문제다. 지난주에 사는 게 괴롭다는 한 남성이 내게 이메일을 보내왔다. 그는 싫어하는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으며 한때 좋아했던 친구들과도 단절된 상태였다. 그는 우울하다고 말했고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다고도 했다. 자신의 인생이 싫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직업 덕에 누리는 생활 방식에 익숙해져 직장을 그만두는 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다. 내 경험에 따르면 소위 인생의 목적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불평한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게 아니다. 문제는 그들이 뭘 포기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거다. 최대 2조 달러에 달하는 채권 펀드 회사의 CEO인 엘 에리언의 우선순위는 1년에 1억 달러를 버는 것이었다. 그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건 CEO라는 지위, 전용 헬리콥터와 호화 리무진, 그리고 그가 갈 때마다 그의 대차 대조표를 대령하는 은행원이었다.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 그는 딸과 함께하는 시간을 포기했다. 어느 날 정반대의 선택을 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그는 딸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돌연 CEO 자리에서 물러났다. 어느 날 아이가 적어놓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 22개의 목록을 보게 되었기 때문이다. 생일 파티, 학교 공연, 졸업식 등 크레용으로 휘갈긴 목록 속의 모든 순간에 그는 없었다. 그 다음날 그는 헤지펀드 일을 그만두기로 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포기해야 하는 법이니까. 경제학의 기본 개념 중에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다. 기회비용은 본질적으로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은 그게 무엇이든 간에 간접적으로라도 비용이 든다는 걸 의미한다. 우리는 특별한 일을 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을 찬양한다. 하지만 이런 특별한 일은 보통 극도로 높은 기회비용을 요구하는 법이다. 빌 게이츠는 일주일에 5일을 사무실에서 자며 30대의 대부분을 보냈으며 스티브 잡스는 큰딸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 브래드 피트는 플래시 세례를 받지 않고서는 집을 나설 수 없었고 유명세로 인한 사회적 고립 때문에 우울증을 겪기도 했다. 요점은
정말 대단한 일에는 겉으로 드러나든 아니든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딸의 생일을 연속적으로 놓치는 것처럼 말이다. 모든 걸 가지려는 사람, 즉 인생의 버킷리스트를 모두 채우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잃지 않는 인생을 살려고 하는 것과 같다. 어떤 부족함도 용납하지 못하는 태도, 모든 걸 가져야 한다는 믿음이 인생을 지옥의 무한궤도에 빠지게 만든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경 끄기의 기술이다. 이 기술은 삶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게 해주는 단순한 방법이다. 이 능력을 발달시키면 이른바 실용적 깨달음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영원한 행복이라느니 모든 시련의 끝이라느니 하는 약장수가 하는 말이 아니다. 실용적 깨달음이란 삶이 늘 어느 정도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순순히 인정하는 것을 뜻한다. 즉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든 인생은 실패, 상실, 후회를 수반하고 마지막엔 죽음이 찾아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삶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던지는 엄청난 고난들을 순탄하게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천하무적이 될 수 있다. 단언컨대 고통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고통을 견디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나는 당신의 문제나 고통 자체를 덜어주는 데는 관심이 없다. 바로 이것이 내가 솔직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다. 이 책은 위대함으로 향하는 길을 알려주는 안내서가 아니다. 위대함이란 그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내는 환상이자 우리가 스스로에게 강요한 가짜 목적지 혹은 내 머릿속의 아틀란티스이기 때문이다. 대신 나는 고통을 도구로, 트라우마를 힘으로, 그리고 문제를 조금 더 나은 문제로 바꿔놓을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발전이다. 이 책을 고통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 안내서로 생각하라. 어떻게 하면 그 길을 더 따뜻하고 겸손하고 의미 있게 갈 수 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무거운 짐에 짓눌리면서도 한 발 더 나아가고 엄청난 두려움에 떨면서도 잠시 마음 놓고 쉬며 결국엔 스스로의 눈물을 비웃게 될 것이다. 나는 원하는 바를 성취하는 법을 알려줄 생각이 없다. 대신 포기하고 내려놓는 법에 대해 말할 것이다. 인생의 목록을 만든 다음 가장 중요한 항목만 남기고 모두 지워버리는 방법을 안내할 것이다. 눈을 감고 뒤로 넘어져도 괜찮다는 것을 믿게 해줄 것이다. 신경을 덜 쓰는 기술을 전할 것이다. 하지 않는 법을 가르쳐 줄 것이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 신경 끄기의 기술.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경 끄기라는 말이 어떤 일이 있어도 태연하고 무심한 태도, 즉 폭풍이 닥쳐도 견뎌내는 고요한 자세 따위라고 생각한다. 이들이 상상하고 열망하는 건 어떤 일에도 흔들림이 없으며 누구에게도 굴복하지 않는 인간상이다. 감정이나 의미가 뭔지 모르는 사람을 일컫는 단어가 바로 사이코패스다. 사람들이 왜 사이코패스를 따라가려는 건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그렇다면 신경 끄기란 무엇인가?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신경을 끈다는 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 주의 상황을 보면 명료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신경 끄기는 무심함이 아니다. 다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분명히 하자. 무심함에 감탄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무심함은 자랑거리가 아니다. 무심한 사람은 나약한 겁쟁이다. 이들은 방귀신의 인터넷 악플러다. 사실 무심한 사람은 너무 많은 일에 신경이 쓰여서 무심한 척하는 것뿐이다. 이들은 자기 머리를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 신경이 쓰여서 머리를 안 감거나 안 빗는다. 자기 생각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평가할지 신경이 쓰여서 냉소와 독설이 뒤로 숨는다. 다른 사람과 가까워지는 걸 두려워한 나머지 자신을 세상 어느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문제를 가진 특별하고 유난한 유리 같은 존재로 상상한다. 무심한 사람은 세상을 겁내고 자신의 선택이 초래할 결과를 두려워한다. 그래서 절대 의미 있는 선택을 하지 않는다. 자신이 만든 무감각한 잿빛 수렁에 숨어 자아도취와 자기 연민에 빠진 채 시간과 에너지를 앗아가는 삶이라는 불쾌한 것을 끊임없이 외면한다. 우리 삶에는 어떤 진리가 숨어 있다. 사실은 신경 끄기 같은 건 없다는 진리 말이다. 우리는 뭔가에 신경을 써야만 한다.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늘 뭔가에 주의를 기울이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연히 늘 신경을 쓰게 된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다. 무엇에 신경을 쓸 것인가? 신경 쓸 대상으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근본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신경을 끄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얼마 전 우리 어머니는 친구한테 큰 돈을 뜯겼다. 내가 무심한 사람이었다면 어깨를 한번 으쓱한 뒤 모카 커피를 홀짝이며 더 와이어의 다음 시즌을 다운로드했을 것이다. 미안해 엄마. 하지만 그 대신 난 분노했다.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말했다. 안 되죠. 그건 아니죠, 엄마. 우리 변호사를 구해서 그놈한테 쫓아가요. 왜냐고요? 난 신경 안 쓰니까요. 놈을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이것은 신경 끄기 주의사항 1번이 무슨 뜻인지 분명히 보여준다. 우리가 젠장 조심해. 마크 맨슨이 신경을 안 쓴다는데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 말로 마크 맨슨이 아무 곳에도 신경을 쓰지 않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마크 맨슨이 목표에 따르는 역경에 신경을 쓰지 않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자신이 보기 옳거나 중요하거나 고귀한 것을 하기 위해서라면 누군가를 열받게 하는 것쯤은 신경 쓰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를테면 마크 맨슨은 그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유만으로 자신을 3인칭으로 서술하는 그런 남자다. 감탄스럽지 않나? 아니 내가 아니라 역경을 극복하는 것 말이다. 또 따돌림 당하고 배척당할지라도 남들과 발맞추기를 거부하는 것, 자신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이 모든 것을 감수하는 것이 말이다. 피할 수 없는 실패에 맞서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드는 의지, 역경, 실패의 수치 또는 몇 번의 폭망에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 어떤 일이든 그저 웃어넘기고 자신이 믿는 바를 행하는 사람들.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기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 이들은 이것이 자신보다 중요하고 자신의 느낌과 자존심과 자아보다 중요하다는 걸 안다. 인생에서 마주하는 모든 것이 아닌 중요하지 않은 모든 것을 향해 꺼져라고 말한다. 진짜로 중요한 것에 신경을 쓰기 위한 신경을 따로 남겨놓는다. 친구, 가족, 목표, 퇴근 후에 마시는 맥주 한 잔, 그리고 혹시 모를 소송을 위해 이렇게 중요한 것만을 위한 신경을 남겨놓았기 때문에 그것들에 신경을 쏟을 수 있다. 삶에는 또 다른 진리가 숨어 있다. 바로 사람들의 웃음거리나 골칫거리가 되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꿀 만큼 중요한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 말이다. 그럴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고난이 부족할 일은 없기 때문이다. 그럴 일은 없다. 옛말에 네가 어디로 가든 그곳에 네가 있다라고 했다. 고난과 실패도 그렇다. 당신이 어디로 가든 그곳에 200kg짜리 똥덩어리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괜찮다. 중요한 건 똥덩어리에서 도망치는 게 아니다. 당신이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똥덩어리를 찾는 게 중요하다. 두 번째, 고난에 신경을 쓰지 않으려면 그보다 중요한 무언가에 신경을 쓰라. 마트에 갔는데 어떤 할머니가 30센트 쿠폰을 왜 안 받느냐며 계산원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광경을 본 적이 있다. 이 할머니는 왜 고작 30센트에 그렇게 신경을 쓰는 걸까? 내가 이유를 말해주겠다. 이 할머니는 집에 앉아서 쿠폰 자르는 일이 유일한 낙일 것이다. 할머니는 늙었고 외롭다. 자식놈들은 한번 들여다보는 법이 없다. 30년 넘게 데이트도 못했다. 방귀 낄 때마다 허리가 끊어지는 듯하다. 연금은 끊기기 직전이다. 할머니는 기저귀를 찬 채 자기가 원더랜드에 있다고 믿으며 숨을 거둘 것이다. 그래서 가위로 쿠폰을 싹둑싹둑 자른다. 그게 할머니의 전부다. 자기 자신과 망할 쿠폰이. 신경 쓸 게 그것뿐인 까닭은 달리 신경 쓸 게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17살 먹은 여드름투성이 계산원이 쿠폰을 물리칠 때 당연히 할머니는 폭발하게 되는 거다. 80년 묵은 신경질을 버럭버럭 부리며 옛날엔 말이야 와 요새 것들은 어른을 공경할 줄을 몰라를 폭풍처럼 쏟아내고 마는 것이다. 빌어먹을 여름 캠프에서 아이스크림을 나눠주듯 신경질을 부리는 사람의 문제는 이거다. 신경질 부리기보다 가치 있는 일이 있어야 하기에 신경을 기울일 텐데 이들에게는 그런 게 없다. 사소한 일에 지나치게 신경이 쓰인다면 이를테면 전 남친의 페이스북에 새로 올라온 사진, TV 리모컨 건전지의 수명,
1+1 행사를 연달아 놓쳐 손세정제를 못 산 일에 너무 신경이 쓰인다면 당신 인생에는 신경 쓸 가치가 있는 그럴듯한 일이 없는 거다. 이것이 진짜 문제다. 손세정제나 TV 리모컨이 아니라. 어떤 예술가에 따르면 인간의 마음에는 문제가 없으면 자동으로 문제를 만들어낼 방법을 찾는다. 내 생각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여기는 것은 사실 그들에게는 그보다 중요한 걱정거리가 없다는 사실에서 기인하는 부작용일 뿐이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중요하고 의미 있는 무언가를 찾는 일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를 가장 생산적으로 사용하는 길일 것이다.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을 찾지 않는다면 무의미하고 하찮은 것에 신경이 쏠릴 테니까 말이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항상 신경 쓸 무언가를 선택한다. 신경 끄기는 인간의 본성이 아니다. 사실 인간은 본성상 과다하게 신경을 쓰게 되어 있다. 풍선이 파란색이 아니라 하늘색이라는 이유로 눈이 퉁퉁 붓도록 우는 아이를 본 적이 있나? 하여간 꼬맹이들이란. 어린 시절에는 모든 게 새롭고 신난다. 그리고 모든 게 굉장히 중요해 보인다. 그래서 신경을 엄청 쓴다. 모든 것과 모든 사람에게 신경을 쓴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귀여운 친구가 내게 전화를 했었는지, 양말이 짝이 맞는지 아닌지, 생일 케이크를 무엇으로 해야 할지에 대해. 나이가 들어 경험이 쌓여가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깨닫는다. 예전에 귀담아 들었던 조언이 이제는 기억도 나지 않는다. 당시에는 고통을 안겨줬던 거절이 결국엔 오히려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 사람들은 내 일거수일투족 따위엔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들에 집착하기를 그만둔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기꺼이 신경을 쓸 대상을 좀 더 꼼꼼히 고르게 된다. 이게 바로 성숙이다. 가끔은 성숙해질 필요가 있다. 사람은 진짜로 가치 있는 것에만 신경 쓰는 법을 배울 때 성숙해진다. 더 와이어에서 벙크 모랜드는 동료 형사 맥널티에게 이렇게 말했다. 자네가 신경을 꺼야 할 일에 끼어든 결과가 이거야. 더 나이가 들어 중년에 접어들면 또 다른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다. 기력이 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정체성이 견고해진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인다. 별 볼 일 없는 부분까지도. 그런데 묘하게도 우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 자유로워진다. 더는 모든 것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사는 게 다 고만고만하다는 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모두 다 늙어간다는 것, 달에 갈 수 없다는 것, 또 엠마 스톤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래도 괜찮다. 삶은 계속된다. 점점 줄어만 가는 신경을 우리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부분을 위해 남겨놓는다. 가족, 절친, 취미생활을 위해. 그리고 놀랍게도 그걸로 충분하다. 이런 단순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지속적이고 참된 행복을 얻는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생각하기에 이르는데 아무래도 정신나간 주정뱅이 부코스키가 뭘 좀 알았던 모양이다. 애쓰지 마.